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층층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벽지와 마루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곳에서 나는 아내 은혜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했고 은혜의 웃음소리가 늘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요즘 그 따뜻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로 장모님, 아니 이제는 그분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이숙자 여사 때문이었다. 숙자 여사는 은혜의 어머니로 60대 후반의 단정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분이었다. 은혜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운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그 강인함이 때로는 숨 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다. 장모님은 1년 전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 처음엔 은혜를 위해 기꺼이 모시겠다고 다짐했지만 최근 들어 장모님의 행동은 내 상식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은 은혜가 회사 워크숍으로 이틀간 집을 비운 첫날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장모님과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운 한복 차림이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을 맴돌았다. 밥을 먹던 중 장모님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재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오늘부터 은혜가 없을 때는 나를 여보라고 불러.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젓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밥알 하나가 입안에서 굴러가는 느낌마저 어색했다. 네? 내가 당황하며 대묻자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은혜가 너와 결혼한 뒤로 내 곁엔 아무도 없지. 그래도 이 집에서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라는 말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은혜가 없을 때만이라도 그렇게 불러줘.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단함이 깔려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장모님의 눈빛은 따뜻함과 동시에 묘한 집착을 품고 있는 듯 했다. 저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상할 게 뭐 있니?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은혜도 모를 거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모님의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경계가 모호해서 더 불안했다. 그녀는 정말 우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은혜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녀가 믿지 않을까봐 혹은 장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장모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셨다. 하지만 은혜가 없는 집 안에서 그녀와 단둘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러던 중 점심을 준비하시던 장모님이 다시 그 말을 꺼냈다. 재민아, 어제 말한 거 잊지 않았지? 야, 이제 연습해보자. 여보라고 불러봐.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뗐다. 여보. 그 단어가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장모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아, 아주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돼. 그녀는 마치 오랜 연인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이 더 이상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은혜가 없는 이 공간에서 숙자 여사와 나는 알 수 없는 게임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은 그녀가 정하고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묘한 힘의 균형 속에 놓여 있었다. 은혜가 집을 비운 이틀째 아침,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어제 장모님, 아니 숙자 여사의 말은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여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며 불쾌한 잔재를 남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말을 거역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한 장난일까? 하지만 숙자 여사의 행동은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의도적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던 그녀는 오늘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은은한 꽃무늬 저고리와 고풍스러운 치마가 그녀의 기품을 더했다. 재민아, 오늘은 내가 특별한 된장국을 끓였어. 와서 먹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으며 그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동네 아줌마들과의 다툼, 은혜가 어릴 적 했던 귀여운 행동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이제 불러봐. 나는 숨을 삼켰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하.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네. 그 웃음은 따뜻해 보였지만 나에게는 어딘가 계산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설거지를 하라며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여보, 같이 하자. 부부는 이렇게 서로 돕는 거야. 안 그래? 그녀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엔 묘한 진지함이 깔려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옆에서 스스럼 없이 스펀지를 움직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재민아, 너도 알지? 내가 은혜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라도 이렇게 너와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기분이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갑작스레 나를 거실로 불렀다. 재민아, 여기 와서 앉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고 있었다. 은혜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같이 보자.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사진을 넘겼다. 어린 은혜의 웃는 얼굴, 숙자 여사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녀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은혜 때문에 버텼어. 그리고 이제는 너까지 내 곁에 있잖아.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살짝 얹혔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다. 여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같이 지내자. 은혜가 없어도 내가 너를 잘 챙길게. 나는 당황하며 손을 뺐다. 어머님, 이건 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끊었다. 어머님이라니, 재민아, 방금 약속했잖아.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여보라고. 그 순간 나는 이 집 안에서 그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는 그 속에서 점차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은혜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녀가 돌아오면 이 기묘한 상황이 끝날 거라는 희망에 매달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커져갔다. 숙자 여사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걸까? 저녁이 되자 그녀는 또다시 나를 불렀다. 재민아, 오늘 하루 어땠어? 나랑 같이 보내니까 좋았지.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 마음을 꿰뚫으려는 듯 했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나는 점점 이 집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혜가 없는 이 공간에서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단둘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게임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 은혜가 돌아온 날 아침, 집안은 다시 익숙한 온기로 채워졌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지난 이틀의 긴장감이 마치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숙자 여사의 눈빛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다. 은혜가 집에 있는 동안 장모님은 평소처럼 다정하고 단정한 어머니로 돌아갔다. 그녀는 은혜와 함께 시장에 가고 저녁 메뉴를 의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은혜가 잠시 방에 들어가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가면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민아, 우리 비밀 잊지 마. 그 말은 내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다. 은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은혜가 샤워를 마친 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은혜야, 너 없는 동안 어머님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셨어. 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상하다니. 무슨 일이었는데 나는 망설이다. 결국 지난 이틀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여보라는 호칭, 설거지를 같이 하며 나눈 묘한 대화, 사진첩을 보며 손을 얹던 순간까지 은혜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엄마가 오빠 장난치는 거지? 하지만 내 굳은 표정을 보고 그녀의 웃음이 점차 사라졌다. 진짜야? 엄마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빠,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도 오빠가 불편했다면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 날 은혜는 장모님과 단둘이 방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나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은혜가 먼저 나와 내 손을 잡았다. 오빠,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가 정말 외로우셨대. 아빠 돌아가신 뒤로 늘 혼자였고 나마저 결혼한 뒤로는 엄마가 더 쓸쓸했나 봐.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다가간 건 잘못됐다고.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날 저녁, 숙자 여사는 식탁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재민아,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냥 이 집에서 나도 가족처럼 느껴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처음으로 그녀의 강인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연약함이 보였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도 지난 이틀의 불편함이 쉽게 지워지진 않았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지내요. 내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그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갔다. 은혜는 장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려 노력했고 나는 숙자 여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여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나를 대할 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이 일을 웃으며 추억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숙자 여사는 여전히 우리 집의 큰 어른이었고 나는 그녀의 강인함과 연약함을 모두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 기묘했던 이틀은 우리 가족에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엔 더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줬다. 가을 바람이 다시 창문을 스쳤다. 은혜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고 숙자 여사의 잔잔한 미소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집은 여전히 작지만 그 안엔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함이 가득하다는